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84만원이고요. 오늘도 좀 벌었습니다. 684만원 하고요. 이번 계좌에서도 이번 계좌에서 한 100만원 수익이 났고요. 1번 계좌에서 한 52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52만원입니다. 와, 1월달에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지금 벌써 228만원 벌었는데요. 보통 월 목표를 제가 한 200만원 잡는데 벌써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그 현금화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또 사람 욕심이라는 게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래가지고 또 벌 때 바짝 벌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습니다. 그 수익이 올랐을 때 그 돈이 들어오는 그 돈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흘러갔다는 거기에 보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관련주로 쫙 8종목을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안철수 관련주 중에 상한가가 3개 나왔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지금 이제 중간에 팔아버려 갖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안 팔고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으면 한 200만원 정도 수익 나왔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일부 비중을 줄이고 내일을 위해서 종목 교체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놔뒀더라면 그 한 2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 안철수 관련주로 제가 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다물 멀티미디어까지 여기까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상한가 3개 나오고 20%대 2개 나오고 거의 16%, 17%에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수익이 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정씨가 이런 현상이 그 예전에도 경험을 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올라갔는데 나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예전에 한번 경험했습니다. 언제였냐면 금리 인상 우려감이 나왔을 때 이런 현상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빠질 위험성이 좀 높다고 제가 그 지수 이야기할 때 코스닥 지수도 꺾였고, 그 다음 그 해외 지수 이야기할 때도, 올라가는 쪽보다는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아래쪽이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오늘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한 2%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다우지수는 올라가는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는 이런 경우가 금리 인상 우려감이 나올 때 이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지금 그 연준에서 원래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기술주들이 대체로 하락을 많이 한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기술주들이 좀 거품이 많이 껴있는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미정시 흐름이 딱 그때 봤던 그런 증상,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1.64, 어제 한 1.66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1.7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빠질 겁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시장을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술주들 하락이 좀 그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쭉 빠지는 걸로 봐서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흐름 파악을 정확히 잘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오늘도 그 외국인이 코스닥을 2,300억 매도하고 기관이 2,400억을 매도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거래소를 1조 3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리 인상 우려감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증상이 나왔었는데요. 과거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빠질 때 개인들이 다 매수를 받았어요.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제가 급락할 때 항상 그 염려했던 게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개인들이 손절하게 될 경우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손절해버리면 밑으로 더 급락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항상 받아 올렸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급락할 때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계속 했는데 그걸 다 받아내 갖고 다시 들어올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졌을 때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해가지고 들어올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은 저는 항상 조마조마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뜨게 되면 시장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버텨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분명한 건 외국인 기관이 막 매도하면 개인들이 거의 다 물량을 받아냅니다. 지금도 오늘도 보시면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1조 3천억을 받았고 코스닥을 4,900억 거의 한 5천억 가까이를 코스닥을 개인들이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또 매수를 하거든요. 개인들은 매수를 해서 이걸 다 받아내면 여기 때처럼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만약에 악재가 너무 심해서 개인들이 손절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겁니다. 급락하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밑에서 받아먹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락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다음 제가 최근에 안철수 관련주를 매수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가 불안정할 때는 어제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수가 하락할 때는 대선 테마주들이 오히려 더 좋다. 왜냐하면 대선 테마주들은 실적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후보의 지지율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는 거는 실적이 나빠질 걸 우려해서 빠지는데 대선 테마주는 실적과는 관계없이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할 때는 의외로 대선 관련주들이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매했는 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마시스 한 종목 빼고 전부 다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찾을 수 있는 안철수 관련주는 이 8종목이었고요. WI라는 종목도 안철수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실적 부분에서 좀 너무 비참하죠. 매출도 안 나오는 데다가 영업이익조차 안 좋아서 설령 안철수 관련주가 맞더라도 저는 이 종목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 제가 알고 있는 안철수 관련주는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건 안랩이고요. 안랩은 6만원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20% 먹고 그 다음 여기 단타로 한 10% 정도 먹었던 거 하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오늘 또 20% 가까이 또 먹었습니다. 이 합치면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랩은 안철수 관련주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월 말까지 계속 가져간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댓글에 목표가를 얼마로 보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15만원 정도가 지난번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수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만원을 봅니다. 근데 2월달까지 보자면 개인적으로 30만원대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랩만큼은 다른 종목은 다 팔더라도 이 안랩만큼은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지금 몇 번 먹고 다시 또 이제 새로 매수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한 350만원 매수했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250만원 매수했다가 어젠가 오늘 50만원 정도 오늘이 아니군요. 어제 일부 이익 실현 뭐 이렇게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안내면 그대로 살려놨고요. 나머지 종목은 오늘 보시면 까뮤엔씨가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이 안랩 관련주 과거에 움직일 때 보시면 이때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 대장으로 올라갈지를 우리가 예상할 때 과거에 안철수 관련주가 올라갈 때 어느 게 많이 올라갔느냐를 보면 되겠죠. 근데 까뮤엔시 보면 2021년 1월달 이때 안 후보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1월 2일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까미연시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 안내 보시면 1월달 1월 2일날입니다. 올라간 게 1월 2일날 귀국하면서 다시 전개 복귀한다는 뉴스로 올라갔거든요. 안내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그 6, 7만원대로 있다가 10만원까지 껑충 뛴 겁니다. 그 다음 선의전자 보시면 1월달에 강하게 올라갔었죠. 이런 식으로 그때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대장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진실업은 1월달에도 올라갔지만 이후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 보니까 얘가 대장이라는 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매수했습니다. 이게 이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광진실업을 제가 얼마에 매수했냐면 5,330원에 매수했거든요. 5,330원이니까 이날 어제 여기서 밀릴 때 여기서 잡았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잡았거든요. 어제 이렇게 눌릴 때 여기서 지금 제가 출권은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고 안 건드리고 그냥 놔뒀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상한가 나왔거든요. 아, 좀 풀렸다.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시 밀려갖고 2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진실업이 합쳐서 한 53%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이 종목은 계속 안 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은 안랩이 물론 대장인데 안랩을 제외하고 저가 중에는 얘가 대장으로 보입니다.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선의전자도 물론 대장격입니다. 여기서부터 강하게 올라왔고요. 이 대장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의전자, 그 다음 광진실업, 그 다음에 까뮤엔시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장격이고요. 오픈베이스가 오늘 그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얘는 제가 그 2021년 1월달에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오픈베이스가 안철수 관련주가 아니었는데 이거 올라간 거는 저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밀렸는데 지금 끌어올리는 건 아마도 최재형 관련주로 여기서 그 밀렸는 이 부분에서 단타들이 세력들이 여기서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픈베이스는 개인적으로 좀 아리송하기 때문에 얘는 그 오늘 다 지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여기쯤에서 정리했는데요. 여기서 정리했는데 여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설명하기 그러니까 단기 계좌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 안철수 관련주 중에 안랩하고 안랩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기 계좌에서는 1번 계좌에서는 안랩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익 실현했습니다. 한국정보공학 이익 실현, 다문멀티미디어 이익 실현, 까무엔시가 진짜 아까워요. 이게 뒤늦게 발동 걸려가지고 팔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버렸습니다.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한 10%도 못 먹었지 싶은데 한 8% 정도 먹었지 싶은데 30% 가버렸습니다. 한 20만원 날렸죠 여기서.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오늘 한 200만원 수익 나올 뻔했는데요. 어쩔 수 없죠 그건 또. 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 계좌는 전부 다 정리를 다 팔았습니다. 오픈베이스도 팔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안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계좌는 그대로 다 놔뒀고요. 놔뒀는데 링네트가 200만원이었기 때문에 100만원만큼만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익 실현해가지고 요걸 한 종목을 추가시켰습니다. 에이텍이라는 종목. 에이텍은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제가 바뀐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이죠. 그래서 2번 계좌는 링네트가 원래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한 종목에 200만원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올라가니까 이익 실현한 다음에 100만원치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에이텍을 100만원치를 매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번 계좌는 5종목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 휴마시스만 지금 200만원치 가지고 있고, 광진실업은 수익이 늘어서 원래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이 늘어서 그냥 174만원이 된 겁니다. 올라갔고, 링네트도 원래 가지고 있는 데서 수익이 나서 오늘 이제 100만원치 이익 실현했지만 200만원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요. 수익 나서 지금 140만원 된 거고, 선의전자도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한 30만원, 전부 다 100만원치 샀는데 수익 나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에이텍을 오늘 126만원어치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기 계좌는 휴마시스
한 114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건 왜냐면 장 끝날 때쯤 돼갖고 휴마시스가 울렁거렸어요. 한번 보시면 막 급등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 얼떨결에 그때 현금이 이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1번 계좌에 2번 계좌에 갖고 있는데 2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미국의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일단은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를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미국에서 1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시장이 악재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호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그냥 평범한 감기보다는 좀 심할 것 같거든요. 독감이라고 봐야 되니까 독감이 심해도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만 명 뭐 이렇게 늘어나면 병원에 다 갈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더 사망자가 늘어날 위험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진단키트는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 중증도가 없어가 병원에 입원 안 한다고 해서 검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100만 명 나온다는 얘기는 그 100만 명하고 접촉했는 사람이 그보다 훨씬 많겠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PCR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SD 바이오센스하고 휴마시스가 지금 자가진단키트로 그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SD 바이오센스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잡으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휴마시스가 갑자기 이렇게 울렁하는 모습이 나오길래 휴마시스 쪽으로 그냥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를 추가로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잡은 거 보시면 동신건설, ATEC-TN, 프리엠스입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설명해 놓고 할게요. 동신건설, ATEC-TN, 그 다음에 프리엠스입니다. 개인적으로 프리엠스가 그 이재명 관련주 대장격으로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요. 오늘 200만원 잡았다가 손절했습니다. 절반을. 속상해 죽겠는데요. 눌러버려가지고 여기서 잡았다가 손절하는 바람에요. 그래서 프리엠스를 대장으로 봤는데 오늘 꼬리 달고 좀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절반 손절하면서 손실이 좀 났었고요. 일단 제가 이재명 관련주 쪽으로 잡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오늘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침에 기자회견 할 때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빠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료 노출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발표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결별한다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방송에 나온 거 보면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자기가 여러 번 박근혜도 당선시키고 문재인도 당선시키고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 선대위원들 있던 그 윤핵관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단체로 다 사표를 내게 하고 새롭게 쇄신해가지고 밀어주려고 온몸을 던져서 밀어주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아마 기분 나빴던 게 그건 같아요. 선대위에서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 후보는 연극만 하면 된다. 이 말에서 자존심이 되게 상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좌우지간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화가 나니까 이제 일괄 사표를 다 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표 냈으니까 그럼 다 사표 수리한다 이러고 김정인 위원장을 잘라버린 겁니다. 잘라버리고 원래 자기 측근에 있던 윤핵관들을 다시 이제 한 명씩 등용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은 이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을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힘을 결집해서 움직이니까 일사불란하게 뭔가 변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대선 그 판세를 조금 볼 줄 아는 사람들 같으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저렇게 갈라서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윤핵관들, 이 사람들 이야기 듣고 대선을 치른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제대로 된 코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미지가 다 깎였는데다가 여기서 이미지가 더 깎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시 매도를 해가지고 제자리 가버렸죠. 그러니까 훅 빠져버린 겁니다. 기대감으로 쫙 당겨 올려놓고 털어먹고 쭉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빠졌고, 덕성도 보시면 6% 빠지고, 그 다음 서현도 보시면 빠졌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 보시면 단체로 다 빠졌습니다. 심한 거는 뭐 14%도 빠지고 뭐 있던 종목 다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투자자가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윤석열 관련주는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여론조사에서 2030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3%인가 그렇고 그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결과가 2030이 요즘 키워드라 그래,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2030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1등, 안철수 2등, 윤석열 3등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를 예상을 하자면, 정치 얘기 자꾸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금 제가 매매하고 있는 게 정치 관련, 매매하는 게 정치 관련주고, 시장이 정치 관련주로 돈이 다 몰렸는데, 정치 관련주 매매 안 하고 삼성전자 매매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제 시그네틱스도 매도해버렸는데, 왜냐하면 지수가 꺾이면, 나스닥 지수가 꺾이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부 이런 이상한 종목 빼고 다 빠지죠. 그래서 어제 전부 다 이익 실현해버렸거든요. 시그네틱스도 1,800원에 잡았던 거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빠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량주들이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반도체를 사야 되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전부 여기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매매를 한 거고, 제가 매매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가 좋긴 한데 많이 빼먹었잖아요. 안철수 관련주 제가 여기서부터 잡고 있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또 좀 그렇죠. 물론 길게 보면 가겠지만 계속 올라가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좀 쉴 때도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내일쯤 되면 이제 일부 종목은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안랩이라든가 링네트, 뭐 광진실업, 선희전자까지 요 정도는 대선 때까지 계속 올라갈 거로 보니까, 월봉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니까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오른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안랩을 한 30만원 정도까지 보니까, 링네트도 마찬가지고, 이 앞쪽에 고점까지 월봉상의 고점이니까 이거 뚫으면 새로운 그 신고가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꼬리만 뺀다면. 그래서 올라가면 쉽게 날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확실하게 안철수 관련주라 싶은 거 일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 이것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뭐가 중요할까 하고 이제 생각해 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바닥에 있다가 뭐 4% 5% 되고 있다가 지금 오늘 받는 조사에서는 한 12%까지 나온 거 봤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이재명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는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 36, 7% 나오고 있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12%를 하더라도 37%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꺾이면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쪽에 수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 쪽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면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팽팽하게 가고 있다가 윤석열이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 과정을 거치고 이재명 후보 독주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권이 힘을 길집에서 안철수 쪽으로 모이면 이재명, 안철수 이렇게 양강 구도가 되는 제가 보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쉬고 있었던 이재명 관련주가 이제는 위로 올라갈 때 어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에서 오늘 수익이 좀 났으니까 일부를 이익 실현해가지고 다 팔아버리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안랩하고, 안랩은 가장 중심적인 종목이니까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 링네트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잘 관련주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단타들이 덜 몰리기 때문에 급등하면 제대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링네트는 그 부인이신 김미경 교수가 사회 이사로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요즘 또 우먼 파워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종목 언급을 잘 안 하니까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계속 가져가는 거고, 광진실업은 어제부터 상한가 들어가고 또 올라가는 걸로 봐서 강하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 선희전자는 원조로 대장격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까미엔씨는 제가 오늘 매도해버렸는데요.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지만 어쨌거나 얘도 대장격으로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랩, 링네트, 광진실업, 선희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안철수하고 이재명 후보가 경쟁을 한다면 지지율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주가 올라갔다가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기지 싶은 후보 쪽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명박 정동영 할 때도 그랬고, 그다음 문재인 박근혜 후보 할 때도 그랬고, 이 한쪽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양쪽이 같이 올라갑니다. 엎치락뒤치락 지지율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지율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쪽에 투자자들이 배팅을 하게 돼 있어요, 대체로. 그래서 지지율을 약간 예상해 갖고 누가 나올지를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관련주는 안철수 후보가 10%를 돌파했기 때문에 한 15%, 20%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관련주가 상승하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의미로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아직 시세가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조정을 받고 나서 경선 끝나고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탈락함으로 해서 하락함으로 해서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안철수 vs 이재명 이런 구도로 제가 보기 때문에, 제 예상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를 건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이재명 관련주 중에 종목은 많지만 그나마 원조격이었던 에이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서 바닥을 헤매다가 이재명 관련주가 뜰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만원짜리가 4만원까지 갔으니까 대장격의 역할이 된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되는 종목이고요. 에이텍티에는 같은 계열입니다. 이 사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으니까 두 개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 두 개가. 그 다음 프리엠스도 보시면 올라갈 때 아주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 거고, 그 다음 수산 INT 이 종목도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대충 나오죠. 주봉으로 봐도 지금 나오죠. 쫙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림이 얘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프리엠스는 좀 뒤에 움직였고요. 이런 식으로 수산 INT도 약간 뒤늦게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었고요. 동신건설은 원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토탈소프트는 이게 이재명 관련주이면서 홍준표 관련주 양다리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홍준표 후보 쪽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못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얘는 잡진 않았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신원닝은 뭡니까? 윤석열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후발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선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 1차적으로 먼저 움직이고요. 대체로. 그 다음 얘들이 어느 정도 올려놓고 나면 후발주가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주 때도 마찬가지죠. 안랩이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대장 종목이. 그리고 선희전자도 같이 출발하죠.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계속 시세가 나오니까 뒤늦게 이제 따라 움직이는 게 이런 종목들이 뒤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흐름이. 얘는 거의 같은 대장격이고,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안 후보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니까 대장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 뒤에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이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에이텍하고 그 다음에 에이텍TN하고 프리엠스하고 동신건설 요렇게 네 종목을 현재 지금 매수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게 항상 맞지는 않고 그냥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으로 매매했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맞고 안 맞고는 이제 내일장 열려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분간 대선 관련주 쪽으로 계속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종목 시간의 거래 지금 어느 정도 가격 나오는지만 한번 보고
안랩은 지금 그 과열 지정돼 가지고 오늘 그 30분에 한 번씩 매매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진짜 강한 종목은 투자 유의 지정 걸려 갖고 단일가 매매돼도 올라갑니다. 지금 상당히 강하죠. 30분마다 한 번씩 매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는 올라갔어요. 30분에 한 번씩 매매하는데도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갖고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일 모레 이틀간 더 이제 단일가 매매를 하니까요. 그 동안에 안 빠지고 이 상태만 유지가 되면 단일가 지정 풀리고 나면 다시 또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링레터도 한번 볼까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볼게요. 광진실업 뭐 비슷한 그 가격이고 선희전자 상한가니까 얘는 내일 갭으로 뜨겠죠. 그래서 이게 갭으로 뜨면 또 누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일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단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밀리면 그 손절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길게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월봉 보고 보면 아직까지 올라갈 때가 많다 이래 생각하니까 누르더라도 그냥 냅둬버리면 됩니다. 그냥 좀 조정 받더라도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놔두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는 대충 요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 다음 이재명 관련주 중에 에이텍 자리 지키고 있죠. 에이텍 TN 자리 지키고 있고 프리엠스 얘도 괜찮고 동신건설이 지금 약간 빠지는 느낌인데 요건 뭐 감수하겠습니다. 이 원조 그 동신건설이 원조 이재명 관련주라서 이 종목을 버리기가 좀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고 그 다음 한 종목이 휴마시스죠. 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으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한 번쯤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대부분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좀 의미 있는 수익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기쁘게 생각이 되고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열심히 벌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뜨렸는데 이 홍준표 관련주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사퇴했을 때만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사퇴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오늘 하는 거 보면 그 후보를 사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 이인제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는 강제로 끌어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사견인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사퇴해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죠. 그 부인 그 조사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윤석열 후보 자체도 지금 본인도 지금 고발 사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걸린 게 많기 때문에 사퇴하는 순간에 그 엄청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 침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사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홍준표 후보는 등록할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휴맥스 홀딩스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 3일도 20% 올라가 버리고 경남스틸이 대장입니다. 얘도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홍준표 관련주는 위험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쪽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